안녕하십니까, 사경원입니다. 이번 강의는 엑셀 비즈니스 활용 스킬업으로서 총 6시간 1일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동영상 링크 주소는 www.data-bank.co.kr이고 보다 구체적인 자세한 동영상이나 유료 동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www.datacampus.c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시스템용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www.databank.co.kr에 접근하시게 되면 제가 만들어 놓은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에 가입을 하신 후 여기서 가입 인사 기본적으로 한 번만 하시면 바로 등급업이 되십니다. 본 과정은 OA 과정에 엑셀 스킬업 원데이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제가 분할을 해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해 드릴 예정입니다. 시스템용 데이터는 다운로드라는 부분에서 엑셀 기초 데이터 분석, 그래서 엑셀 10-2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엑셀 10 언더바 02를 검색을 하시게 되면 해당하는 파일 엑셀 10 언더바 01 엑셀 기초 실습 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피벗 테이블까지 엑셀 강의가 모든 것을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이 과정은 이 실습하는 현재 강의하고 약간의 파일 위치나 폴더 자체는 좀 다르겠으나 해당하는 부분은 동일한 파일로 제공되고 있으니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멀티 탭을 뒤쪽으로 네네, 한번 이쪽으로 하셔서 이쪽으로 쓰시죠. 네. 자, 지금은 가장 기초적인 내용만 보고 있으시니까 화면상으로 잠깐만 보셔도 됩니다. 자, 옵션을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타나는데, 우선 일반부터 잠깐 보시게 되면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포함할 시트, 지금 시트가 몇 개가 열릴 거냐, 시트를 몇 개를 열 거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시 여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시트를 맨 처음에 열 때 몇 개로 설정할 거냐, 이거만 보시면 되고, 나머지 계속 수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수식에는 뭐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습니다. 여러한데 요거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건 좀 설명드리고, 나머지 것들은 손 안 대셔도 돼요. 아마 데이터는 다른 메뉴가 없을 거고, 언어 교정에서 자동 고침 옵션이라고 얘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동 고침 옵션이라고 따로 있어요. 자, 이런 경우가 어떤 형태가 나오는지 조금 이따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부터 봅니다. 저장 같은 경우는 10분마다 저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언어는 손 안 대셔도 되고요. 네, 고급입니다. 고급. 자, 고급을 보시게 되면 엑셀의 기본적인 엑셀의 옵션 다시 한번 보고 갑니다. 엑셀의 기본적인 메뉴부터 먼저 보고 가시고 있습니다. 자, 엑셀을 여신 다음에 아무거나 그냥 화면 여시고 진행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USB는 카피하셔서 옆 부분으로 좀 전달 부탁드릴게요. 자, 파일에서 다시 한번요. 옵션을 보시게 되면 해당하는 뭐 고급은 별로, 여기서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통 이 부분 엔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엔터를 치면 아래쪽으로 나게끔 만들어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쪽으로 가게끔 만들어주는데, 얘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도 이렇게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는 아래쪽으로 되는데, 오른쪽으로 하면 엔터 치면 오른쪽으로 가게끔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그냥 탭을 누릅니다. 탭을 누르시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Shift 엔터를 치버리면 이 반대쪽, Shift 탭을 하면 왼쪽으로, Shift는 반대의 영향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계속적으로 갑니다. 옵션에서 자, 고급, 여기를 보시게 되면 셀에서, 아마 여러분 대다수 셀에서 직접 편집 허용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거의 셀에서의 직접 편집 허용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보통 여기서 F2를 누르면 바로 셀에서 편집을 하십니다. F2를 누르시면 바로 여기서 저장을 하실 수 있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수식창에서 입력을 저는 많이 씁니다. 워낙 명령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저는 셀에서 여기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입력을 하게끔 만들게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취사 선택하시면 돼요. 취사 선택. 근데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옵션에서 고급 여기서 얘를 해제합니다. 셀에서 직접 편집 허용을 해제합니다. 그러면 여기 안쪽에서 바로 제가 작업을 하게 되면 요 수식창으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갈게요. 자, 세 분 지금 폴더 이제 새롭게 열어서 다시 할게요. 이제 다시 한번 좀 새롭게 열고 가겠습니다. 이제 우선 끄시고 제가 드렸던 폴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지나갈게요. 자, 제가 드렸던 폴더를 보시게 되면 여기 2020 데이터라고 있으실 거예요. 2020 데이터. 자, 여기서 엑셀 강의로 들어갑니다. 엑셀 강의. 그 다음 여기서 다시 한번 나누기 빈칸 채우기. 파트 2 나누기 빈칸 채우기 먼저 누르십시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채우기 붙여넣기로 넣겠습니다. 다시 여기서 뭐라고요? 채우기 붙여넣기. 요 폴더를 가지고 같이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기 붙여넣기. 요 폴더를 한번 파일을 열어보시고 저와 함께 간단하게 메뉴 설정이나 그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같은 화면이 나타나실 것 같은데요. 자, 워크시트 간에 가장 왼쪽으로 가시겠습니다. 가장 왼쪽으로 가실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자동 고침이라고 나오는데 시트가 나오신데 저와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시고 갈 건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엑셀의 기능들을 조금 활성화를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팁들을 좀 알려드릴 건데 여러분 엑셀에서 많이 쓰시는 것들은 뭐가 있나요? 정렬 많이 쓰지 않으시나요? 정렬, 테두리, 그 다음에 소수점 뭐 이런 것들을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쓰실 것 같은데요. 그러시면 저와 함께 한번 보도록 하죠. 파일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파일, 옵션. 파일의 옵션.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나와요. 여기 보시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나오실 거예요. 자,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메뉴들을 이쪽에 옮길 건데 우선 오른쪽에 있는 것을 다 빼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을 다 제외를 할게요. 자, 맨 위로 올라가신 다음에 클릭하시고 모두 제거하세요. 모두 그냥 제거하십시오. 모두 그냥 제거를 해버릴 수 있게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몇 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왼쪽에서 크기를 갖다 놓을 건데 크기를 크게 작게가 여기 있어요. 일단은 크게 작게라고 있을 겁니다. 크게를 먼저 오른쪽에 넣습니다. 그리고 작게를 오른쪽에 넣을게요. 그러면 크게 작게라고 이 화면상으로 추가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확인 눌러봅니다. 자, 크게 작게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 건데 다 아시겠지만 드래그, 그쵸? 드래그. 그 다음에 Shift를 여기서 누르시고 Shift를 누르시면 영역이 선택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면 각각의 이렇게 셀이 선택되는 게 컨트롤이 됩니다. 자, 계속적으로 가죠.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얘를 우선 여러분들이 요게 아마 위쪽으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이런 기능이 아마 위쪽으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위쪽에 올라가 있으실 거예요. 얘를 아래쪽으로 내리겠습니다. 얘를 아래쪽으로 내릴게요. 자, 위에 보시면 좀 보기가 힘들어서 아래쪽으로 내릴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요 메뉴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세요. 요 메뉴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 얘를 리본 아래에 다시 뭐라고요? 리본 메뉴 아래에 얘를 눌러버리시면 얘가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돼요. 얘는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크게 작게가 됩니다. 얘를 누르시면 크게 작게가 여러분들이 좀 쓰실 수 있는데, 물론 이렇게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Alt라는 키를 눌러주십시오. Alt를 쫙 누르고 계시면 얘가 위에는 영문자가 나타나고 아래쪽은 숫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Alt를 누르신 상황에서 키패드, 그러니까 숫자가 오른쪽 숫자가 아니에요. 오른쪽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ESC 아래쪽에 보시면 숫자가 있어요. 그걸 숫자 1를 계속 띄었다 눌렀다. 그 다음에 2를 띄었다 눌렀다 한번 눌러보십시오. 그러면 크게 작게를 단축키처럼 좀 더 빠르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물론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클릭을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주로 쓰는 것을 여기다가 정렬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Alt 1, Alt 2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 좀 더 빠르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단축키를 많이 쓰는데 얘가 5 이상 넘어가면 단축키가 쉽지가 않아요. 한 손으로 누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이 쓰시는 것들을 왼쪽에 좀 정렬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그냥 클릭으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쓰시는 단축키가 또 뭐 있을까요? 메뉴가 또 뭐가 있으실까요? 정렬 많이 쓰지 않으세요? 네, 정렬을 많이 쓰실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참고적입니다. 정말 참고적이에요. 엑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고 숨기고 싶으시면 얘를 숨기면 클릭할 때만 나타나고 얘를 고정시키고 싶으시면 핀을 누르시면 그 다음부터 완전히 얘가 고정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갈게요. 자, 홈에 갈게요. 홈에 가시게 되면 여기 맞춤에 보실 거예요. 맞춤에서 왼쪽 정렬이 나온다. 왼쪽 정렬을 마우스 우클릭. 여기서 그냥 마우스 우클릭하세요. 그러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라고 나옵니다. 얘 누르세요. 그 다음 가운데 정렬을 추가, 오른쪽 정렬을 추가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선택한 상황에서 그냥 버튼을 누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Alt 되죠? 여기서 선택한 상황에서 Alt 345 를 누르시면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가 활성화가 되면서 클릭처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걸 뭐란다? 우리는 빠른 실행 도구라고 합니다. 빠른 실행 도구. 계속적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소수점 많이 쓰지 않으시나요? 네, 소수점 많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소수점 표시형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래서 빠른 실행 도구에 추가. 그 다음에 얘를 빠른 실행 도구 추가를 하게 되면 얘가 소수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얘를 소수점을 여러분들이 정렬하실 수 있어요. 천 단위는 나중에 단축키가 따로 있으니까 그걸 별도로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테두리 많이 쓰지 않으시나요? 네, 테두리 정말 많이 쓰실 것 같은데요. 테두리 메뉴 한번 보겠습니다. 테두리 메뉴. 그래서 얘를 선택하지 마시고 전체 모든 테두리 얘를 제일 많이 쓰실 거예요. 마우스 우클릭. 그래서 빠른 실행 도구에 추가 하시게 되면 얘가 테두리를 씌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누르시든지 아니면 Alt 8 정도 되겠네요. Alt 8. 8을 누르시면 테두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셋업치기를 좀 많이 쓰실 것 같아서 셋업치기 기능 보겠습니다. 맞춤에서 요겁니다. 요거 마우스 우클릭. 그래서 빠른 실행 도구 추가 하시게 되면 셋업치기가 되는데 셋업치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셋업치기는 얘를 이렇게 합치는 것을 말하게 되고요. 합친 상황에서 그냥 얘를 다시 한번 누르면 다시 쪼개게 됩니다. 다시 원 상태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좀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렇게 합치면 합쳐지긴 합니다. 그래서 다시 쪼개면 위로 올라가요. 맨 위로. 그러니까 내가 원 상태에 있던 거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쪼갤 때는 맨 위로 올라간다. 해당 부분에서 셀은 맨 위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잘 되고 계십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엑셀의 기능들 몇 가지 좀 살펴보실 건데 자동 고침 옵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 고침 옵션, 밑에 보실게요. 여기 날짜부터 먼저 보고 갈게요. 날짜형하고 시간 형태, 요거부터 먼저 설명드리고 갈게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날짜 형태라고 합니다. 연도, 월, 일, 그 다음에 대시라고 입력되는 것을 우리는 날짜 형태라고 하고요. 시간 형태는 쌍점.
쌍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시간 형태라고 하죠. 근데 얘가 상당히 좀 불안한 형태가 좀 됩니다. 왜냐하면 얘를 뭐 선택하여 붙여놓고 갑으로 넣거나 그럴 때 상당히 불안한 형태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날짜 형태는 날짜를 계산하거나 시간을 계산할 때 상당히 좋아요. 근데 얘를 구조를 좀 바꿔볼 건데 우선 드래그 하신 다음에 컨트롤 C.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단축키가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Z, 컨트롤 X. X는 드러내는 거죠. 예, 거기까지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찾기는 컨트롤 F. 찾아 바꾸기는 컨트롤 H예요. 찾아 바꾸기는 뭐라고? 컨트롤 H. 찾아 바꾸기는 컨트롤 H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근데 보통은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하실 겁니다. 보통 마우스 우클릭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컨트롤 Alt V로 누릅니다. 다시 말해 컨트롤 Alt V로 누르시면 컨트롤 Alt를 계속 누르시고 V로 누르시면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기능이 나타납니다. 메뉴가 나타나요.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Alt V, 컨트롤 Alt V로 누르시면 선택하여 붙여넣기라고 여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갑이라고 나와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요거 아니면 요거입니다. 요거 아니면 요거에 가장 많이 쓰시는데 우선 갑으로 해볼게요. 단축해 보시면 뭐라고 나오나요? V니까 V를 치세요. 그냥 V. 그리고 엔터를 바로 칩니다. 엔터를 바로 쳐버리면 선택하여 붙여넣기 갑으로 나오실 거예요. 보통 많은 분들은 마우스 우클릭 하신 다음에 요걸 많이 쓰세요. 아래로 이렇게 넣으시거나 이렇게 넣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신데 해당 부분은 이렇게 선택하여 붙여넣기로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형태를 보시면 얘가 내가 원하는 선택하여 붙여넣기 갑으로 넣어보니까 이상한 형태로 바뀝니다. 얘가 이상한 형태로 바뀌어요. 내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에요. 컨트롤 Alt 누르시고 V로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손으로 가급적이 좀 어렵긴 한데 컨트롤 Alt 누르시고 V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먼저 카피를 먼저 하시고 카피를 먼저 컨트롤 C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셀을 찍으시고 에이? 다시 한번 할게요. 컨트롤 C 네, 컨트롤 Alt V 네, 이렇게 나타나실 거예요. 그 다음 V 네, 이미 단축키를 쓰셨는데 또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하지 마시고 V 이렇게 자꾸 손에 익히셔야 됩니다. 클릭도 괜찮지만은 단축키가 훨씬 더 빨라요. 훨씬 더 빠릅니다. 그렇게 되면 웬만하면 단축키를 계속적으로 쓰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업무 속도들이 정말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나오는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나오냐면 엑셀은 날짜 기준일 때요. 엑셀에 이런 것들을 날짜 기준으로 하는데 날짜 형태를 1900년도 0101을 1로 잡습니다. 얘가. 그래서 1900년도 0101을 1로 잡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2019년 12월 30일이 43,829일째란 뜻입니다. 얘가. 그러니까 1900년도 0101부터 계산을 해요. 그 전에는 계산을 못합니다. 1800년도하고 1900년도 입력은 되는데 날짜 계산을 못해요. 빼기나 더하기 곱하기를 얘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00년도 이후는 된다. 이후로는 빼기 뭐 이런 거 날짜를 이런 것들을 계산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제가 한번 그래갖고 왜 1900년도냐 1800년부터 해주면 되지 않느냐. 근데 이 날짜가 양력이 상당히 종교적인 의미도 많이 있습니다. 얘가 찾아보니까 원래는 율리시스 역이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레고리 역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그레고리 역인데 교황에서만 해당하는 교황청에서 만든 거예요. 해당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여러 가지 차이가 나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러시아 쪽 같은 경우는 카톨릭을 전혀 믿지 않았던 나라들은 그렇게 이 양력 자체를 도입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1890 몇 년부터 그 정도부터 양력을 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는 다 양력을 쓰긴 하지만 그래서 종교적인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 1800년도, 1890 몇 년 그부터는 날짜 계산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1900년도부터 보는 거예요. 되셨죠? 네, 1900년도부터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밑에가 이제 시간입니다. 시간 형태인데 이 시간은 좀 설명을 드리면 시간은 하루를 그러니까 24시를 1로 봅니다. 24시를 1로 봐요.
1로 보기 때문에 얘를 나누는 겁니다. 8시라는 것은 1에서 33.3%라는 뜻입니다. 거기 위치하는 것을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시간 형태도 저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AM, PM, 어떤 데는 24시, 어떤 데는 00시. 이거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게 시간 형태인데, 그래서 시간을 하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24시 형태를 좋아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13, 14시 뭐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많이 선호를 해요. 오해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8시면 아침 8시냐 오후 8시냐 또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아예 그냥 24시 기준으로 저는 그냥 만들어 버립니다. 오해 소지를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서. 자, 그런데 시간은 올림이나 반올림을 절대로 하지 마세요. 다시요. 그러니까 내림은 괜찮아요. 내림은 괜찮은데 올림이나 반올림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왜 하지 말아야 되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23시 59분 58초가 되면 반올림을 해버리면 다음 날이 돼버립니다. 얘가. 다음 날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루에서 그 다음 날이 돼버리고 또 문제점은 다음 날이 되면 그나마 되는데 잘못하면 다음 달이 돼요. 또 잘못하면 뭐라고요? 다음 연도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버리는 건 괜찮아요. 다시 뭐라고요? 버리는 건 괜찮지만 올림이나 반올림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시간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거를 또 시간을 보시면 앞에 초까지는 60초 단위지만 그 다음에 또 100초잖아요. 100이잖아요. 100단위가 되잖아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시간이. 이런 구성을 가지게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참고적이에요. 여기서 컨트롤 그냥 숫자 1 세 서식이에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마우스 우클릭 세 서식을 누르시잖아요. 세 서식 하고 싶으면 이거 누르시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세 서식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선택하신 컨트롤 오른쪽에 있는 숫자 1이 아니라 그냥 왼쪽에 있는 숫자 1을 누르시면 바로 세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세 서식으로 들어가셔서 조절을 하실 수 있게 돼요. 맞춤 같은 건 다 여기서 맞춤하세요. 여기 단축키로 쓰시고 빠르게. 그 다음에 여기서 몇 가지 쓰실 수 있는 것 좀 설명드릴 겁니다. 자, 참고적으로 얘가 시간 형태인데 08시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니까 8시가 아니라 뭐라고요? 08시로 표현하고 싶으시면 컨트롤 숫자 1 누르시면 사용자 지정이라고 나오는데 얘가 H.M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hour하고 시간이에요. min이죠. 그래서 얘를 HH로 넣어버리면 다시 뭐라고요? HH로 누르시게 되면 얘가 08로 바뀝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오해를 없애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는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 고침 옵션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가로 여시고 주 누르시고 가로로 닫고 엔터를 치면 얘가 하나의 단어로 바뀝니다. 얘가. 계속적으로 갈게요. 가로 여시고 KS를 눌러버리면 얘가 KS 마커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그 다음에 텔이라고 넣으면 전화기 모양으로 바뀝니다. 계속적이요. 여기서 R이라고 넣으면 얘가 특허 로고도 바뀌고요. 그 다음에 C를 넣으면 카피라이터. 그 다음에 E를 넣으면 해당 부분 이게 유로화잖아요. 유로화에 대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을 자동 고침 옵션이라고 합니다. 하나 더 해보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를 넣습니다. 다시 한번 마이너스 X 마이너스를 넣고 엔터를 치시면 얘가 당구장 표시로 바뀌어요. 자기가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런 것들을 넣게 되면 이걸로 바꾸게끔 해라. 이것을 우리는 자동 고침 옵션으로 제가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안 되실 텐데 현재 저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런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냥 화살표 만들고 싶은 경우 많으실 거예요. 화살표 만들고 싶은 경우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만들었냐? 이렇게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고요.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대로만 들어갈 거예요. 잘 안 될 건데 저는 이렇게 바꾸게끔 만들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자동 고침 옵션이라고 해요. 네,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얘가 문제예요. C가 문제야. 무슨 말이냐면
얘를 C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입력하고 싶은데 계속 이렇게 나와요. 얘를 정말로 가로 C를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립니다. 가로 C를 누르신 다음에 얘를 엔터 치지 마시고 수식창으로 반드시 들어가세요. 여기 클릭하세요. 클릭하신 다음에 왼쪽으로 한번 들어갑니다. 왼쪽으로 한번 이동하고 엔터를 치면 얘가 C라고 얘가 제대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요. 이렇게 넣으시고 수식창에 들어가신 다음에 한쪽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뭐라고요? 한쪽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얘가 그 다음부터는 제대로 입력이 되실 수 있어요. 자, 자동 고침 옵션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옵션으로 다시 들어가실게요. 파일의 옵션. 여기 보시면 언어 교정으로 들어갑니다. 언어 교정. 여기 보시면 자동 고침 옵션이라고 있어요. 자동 고침 옵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는 거예요. 지정하거나 이걸 빼고 싶다 그러면 삭제를 해버리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고자 할 때 여기다가 넣으시고 추가를 하셔도 됩니다. 추가를 하시면 방향키나 뭐 당구자 표시 뭐 그 외에도 특수 문자 같은 것도 여러분